안녕하세요. 일관해석 직관영어 상문석입니다. 오늘 원데이 원 퀘스천 10번째 시간입니다. 일단 오늘 11번 서울시 7급 11번 문법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. 여러분들 30초 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. 됐습니까? 네, 30초 드린다고 해서 25초를 드렸네요.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답 쉽게 나옵니까? 오히려 문법을 공식으로 이렇게 암기해온 분들은 이거 풀기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갑니다. Thailand's Constitutional Court, 태국의 헌법재판소는 Constitution이 헌법이죠. Constitutional Court, 헌재는 has declared, 선언했습니다. The country's, 그 나라의, 태국의 February the 2nd General Election, 그 February the 2nd, 2월 2일입니다. 2월 2일에 총선거가, General Election 총선거라는 거 알아두세요. Invalid, 무효다라고 선언했대요. 일단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져? Has declared가 동사고, the country's February the 2nd General Election이 목적어고요. Invalid가 보어입니다. 나머지는 이제 부사어로 쓰인 이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무효라고 선언했다. 뭐 1번에 invalid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면 보어 자리니까. 저거는 큰 문제 없고요. 그 다음에 as it, is 대명사는 항상 치환해서 해석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. it이 무엇을 대신하고 있습니까? it은 앞에 있었던 the countries, 태국의 2월 2일 날 있었던 총선거입니다. 그 총선거가 breach라는 건 위반한다는 뜻이에요. breach the law, 하나의 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법을 위반했냐면 requiring that, 대디아를 요구하는 법을 위반했다. 대디아를 요구하는 법을 위반했다. 뭘 요구하냐면 the polling process, 그 투표의 과정이 is completed, 완료된다. on the same day, 똑같은 날에 nationwide, 국가적으로. 일단 여기서 3번, 4번, 5번 중에서 5번은 부사로 쓰인 겁니다. nationwide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로 전국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. 얘는 문제가 없고요. 3번하고 4번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requiring that, require 뒤에 대절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일단 없습니다. 여기서 구조 잠깐 볼게요. requiring부터 밑에 끝에까지는 앞에는 law를 꾸며주는 분사절로 쓰이고 있어요. 분사절이에요. 그 다음에 require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. require 뒤에 대절의 목적어를 가질 때 require의 뜻이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쉽게 풀었다고 하면 뒤에 대절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 아마 is 여기가 틀렸다. 여기 동사 원으로 바꿔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 생각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여기 is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? be로 바뀌면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이쪽으로 와볼게요. 미리 써놨어요. 사실은 아까 지금 말이 꼬여가지고 이걸 처음에 수업할 때는 써놓고 수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하면서 썼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. 근데 써놓고 아까워서 그냥 내려뒀습니다. 틀렸네. 여기 주어져 있었네. 요구. 그죠? 동사들 중에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. 뭐 demand, require, insist, suggest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뒤에 대절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이 대절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동사 자리에 시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시제와 실제가 아닌 걸 나타내는 건 영어에서 조금 달라요.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은 동사의 현재형 또는 과거형으로만 표현이 됩니다. 현재형하고 과거형 밖에 없어요. suggest라든지 뭐 insist 같은 경우는 뒤에 사실도 나올 수 있죠. 뭐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했다.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럼 원래 시제 그대로 써준다고.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. 그 사람이 지금 일을 끝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. 이런 식의 그 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걸 표현해주는 조동사를 활용하든가, 원래 조동사는 사실이 아닌 걸 표현합니다. 또는 가정일 의미를 갖는 동사 원형을 표현하든가, 아니면 현재형을 쓰지만 그 현재형 자체의 어떤 암묵적인 의미, 암묵적인 강제임이 들어있는 걸 쓸 수가 있어요.
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사실인 건 현재 또는 과거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.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은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온다고 하면 그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은 가장 흔한 게 should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형이 쓰인다고. 흔히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should가 생략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. should가 쓰일 때는 그 mandative should 그러니까 강제적인 또는 당위적인 should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사 원형에 쓰이는 건 mandative subjunctive 어떤 당위적인 가정이 쓰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고 이 세 번째 거를 몰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형식적인 그런 구조인 것이고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게 3번입니다. 그냥 원래 시제를 써버린다고요. 보세요. 요구한다라는 말은 뒤에 사실 나올 수 없어요. 요구한다는 건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지 그 뜻 자체가 이미 동사 뜻 자체가 뒤에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올 것을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구조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현재형을 쓰더라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즉 무슨 말이에요? 우리는 그 뉘앙스적으로 이게 강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. 형태는 아니지만 뜻은 강제야. 그거를 covert mandative라고 얘기해요. 암묵적 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이 세 개 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요. 다시 그러면 문제로 돌아볼게요. 지금 법이 있고요. 법이 있고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. 그러면 요구하는 법이 있다는 건 지금 사실인 거죠. 그런 법이 있고 그 법은 요구를 한대요. 뭘 요구하냐면 투표 과정이라는 것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날에 같은 날 완료돼야 된다는 거야. 전국적으로. 그러니까 하루만 더 늦어져서 투표가 종료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여기서 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require라는 요구한다는 의미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should be가 쓰이면 첫 번째로 될 수가 있고요. should be 뭐뭐 해야 한다. 끝마쳐져야 한다. 두 번째 그냥 be completed 써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. 두 개 다 가능해요. 두 개 다 가능해. 그럼 is를 쓰면요. 보세요. 지금 그냥 현재형 쓰면 사실처럼 느껴진다고. 투표 과정은 끝마쳐진다. 똑같은 날에 전국적으로 사실처럼 느껴지죠.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 규범 법칙이 이렇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requiring 대시 쓰면 이게 암묵적인 강제 의미가 될 수 있다고.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법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틀리게 만드는데 실패했다. 알겠어요?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이의제기 걸렸을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. 서울시가 문제를 정말 잘 못 만드는 게 이런 데서도 보이는 겁니다. 문제 있어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은 사실 해설 강의를 할까 말까 했지만 설명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가장 좋은 것은 be를 쓰는 것이 제일 좋고 미국식 영어죠. 그 다음에 should be를 쓰면 이제 영국식 영어가 되고요. 둘 다 형식적인 구조가 되고요. is를 쓰는 것도 평상시에 암묵적 강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. 그래서 이거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내용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함정 이출제가 될 수 있어요. 뭐냐면 공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들도 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난 교수님이란 말은 이해가 안 돼. 그냥 강사들. 그죠? 왜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 보기 좀 이상합니다. 그냥 강사들이에요.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분들이잖아요. 그냥 학원에서 수업하면 강사죠. 아무튼 그 강사들이 워낙에 문법 문제를 가르칠 때 공식을 너무나 많이 활용해서 가르치잖아요. 그래서 저 공식 should 동사원형, 동사원형을 완전히 쫙 틀에 박아놓고 수업을 한다고요. 근데 수능에서 이미 예전에 suggest 뒤에 대절에서 동사 원형이 맞냐, head pp가 맞냐를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. head pp는 과거의 시점보다 더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나타내거든요. 그 정답은 동사 원형이 아니라 head pp였습니다. suggest가 나오게 되면 진짜 뒤에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한다는 당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위 밖에 안 들어있어. 그 허를 찔러서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. 아시겠어요? 수능에서 나왔다고 이미. 공식에서 못 나올 리 없습니다. 공식에 얽매여 있는
그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틀립니다. 공식 강사들 해설 강의 중에 틀린 게 많습니다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자기가 가르친 공식을 적용해서 자기가 틀려버립니다. 공식은 불완전합니다.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아시겠어요? 그것이 정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거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라고 알아두시는데 그냥 올바른 형태의 B를 넣어서 여러 번 읽으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. 이지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오히려 다른 문제에서 함정에 푹 빠질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끝내게요. B로 바꿀게요. B로. Thailand's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e country's February 2nd general election invalid as it reached a law requiring that the polling process be completed on the same day nationwide. 됐죠? 네, 이것으로서 오늘 One Day One Question 1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